시작을 합시다. 용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하자. 단항식과 다항식인데 용어만 잘 짚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항이라고 하는 건 식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덧셈 기호가 나오거나 뺄셈 기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항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뭉치를 얘기하는 거죠. 연결된 뭉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보자.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항으로 구분하세요 라고 하면 3x랑 마이너스 2y랑 플러스 4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죠?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항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항식이 뭐냐?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항이 하나 있는 것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좀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 식을 갖다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개라는 게 한 개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단항식은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런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인 것만 집어가지고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식은 항이 한 개인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단항식이 다항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항식 중에서 단항식이라는 식의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개수, 차수, 상수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들 헷갈리는 게 개수랑 차수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지? 개수는 문자 앞에 붙은 수를 얘기를 하죠. 그죠? 차수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 4제곱이라는 항이 있어요. 개수 차수를 따지라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개수 얘기할 때는 x 4제곱 앞에 붙은 숫자 3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차수 얘기할 때는 요 위에 붙은 조그만 숫자 4를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지? 그러니까 그 지수랑 똑같은 거죠. 차수랑. 그지? 근데 이제 문자인 경우에는 차수라고 부르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와서 숫자가 몇 번 곱해진지 얘기해 주는 건 지수라고 부른다. 그지? 그래서 지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하나를 얘기를 안 했죠. 상수항 얘기를 안 했는데, 상수항은 아까 전에 영차항이냐고 물었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차수가 0인 항이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상수라고 하는 거는 왜 상수라고 부르는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왜 상수라고 하느냐?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수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콘스탄트 뭐 이런 영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항상 똑같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항상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콘스탄트. 그지?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쓸 때 이렇게 C라고 쓰더라고. 알았죠? 지금은 C라고 안 쓰고 나중에 적분 배우시면 C라고 써요. 이 적분 상수다 해가지고 C라고 쓰는데 그 C라고 쓰는 이유가 이제 콘스탄트라는 영어에서 따온 거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이 상수는 요런 영어를 쓴다. 콘스탄트 넘버 뭐 부사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형용사를 쓸 거 아니야. 콘스탄트 넘버 이랬던 것 같아. 그렇다. 그래서 이 상수의 반대말은 변수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언제 배웁니까? 변수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 배우면은 x, y, 좌표, 평면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변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변수는 말 그대로 상수처럼 값이 항상 똑같은 숫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x나 y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걸 변수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값이 변한다라는 데 중점이 있는 거고 상수는 안 변하기 때문에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차수 얘기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차수 따질 때 식의 차수를 따질 때는 뭘 따집니까? 식의 차수를 따질 때는 그 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죠. 가령 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2차고요. 이거는 1차고요. 여기는 0차죠. 굳이 따지자면. 그지? 차수를 따지면 0차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차수가 제일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은 식 안에서 제일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부릅니다. 뭐야 노란색으로 쓰셔 그랬는데 노란색이 없네. 파란색으로 쓸게요. 최고차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최고차항이라고 얘기하면은 뭔지 이제 알아먹어야 된다. 알았지? 최고차항이 뭐라고요? 그 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강의하다가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3차식이면은 3차항의 개수 얘기하는구나가 되는 거야. 알았어?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런 다항식을 갖다 정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어요. 그죠?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책 보면은 내림차순 말고 또 다른 얘기도 하나를 해줘요. 오름차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리하는 순서가 단순 반대여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내림차순은 왼쪽에서부터 보통 적기 시작하잖아. 그지? 맞죠? 왼쪽에서부터 이제 뭔가 식을 적기 시작할 텐데 왼쪽에서부터 내려간다는 거예요. 차수가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림 차수입니다. 내림 차수는 식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쓸 때 어떻게 한다고 차수를 내려가면서 쓰는 거야. 그지? 차수를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내려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걸 내림차수 정리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내려가면서 쓰니까. 그지? 그리고 오름차수는 반대로 어떻게 쓰는 거라고? 올라가면서 이거 뭐야 이게? 올라가면서 쓴다는 거죠. 얘도 이렇게 가는데 똑같아. 차수를 이번에는 이제 낮은 항에서 높은 항으로 올라가면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그대로 이렇게 붙은 거죠. 내려가면서 쓰는 놈이고 올라가면서 쓰는 놈이니까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라는 말이 붙은 거고 동류항은 이제는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재민아, 동류항이 뭐야? 뭐가 같은데? 얼굴이 같아요? 뭐가 같아?
이걸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차랑 차수랑 문자 종류가 같아야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적을게요. 동류항. 물론 이거를 막 계산할 때 헷갈리진 않겠지만은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겠죠. 동류항이라는 어떤 관계냐?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문자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다 같아야지 동류항 조건을 충족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다 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얘기했던 이 동료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모르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또 넘어가. 이래서 빨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번째입니다. 다항식 덧셈에 대한 성질이야. 17페이지입니다. 꽤나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계산 법칙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 둘 다 계산 순서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합 법칙은 괄호로 묶는 건데 무슨 계산 순서를 바꿉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산 법칙 중에 하나 더 있잖아요. 분배 법칙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계산 순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산 법칙은 사실 분배 법칙 제외하고는 그 덧셈이랑 곱셈에 대해서만 성립하죠. 뺄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교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계산할 때 지금은 이런 거 계산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양수끼리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결합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지 맞는데 나는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씌워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 뺄셈을 먼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셈을 먼저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순서를 바꿔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숫자 버전은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고, 그지? 이걸 갖다가 식 안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디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야? 항 단위로 식을 잘랐을 때 이 모든 법칙이 다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항이라고 하는 거는 식에서 항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들끼리 더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결합 법칙 같은 게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위치를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에 있는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충실하게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은데 위치를 바꾸거나 가로로 묶거나 아니면은 분배 법칙을 묶어내거나 전개를 해가지고 유리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17페이지에 1번 문제 보면은 A, B, C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A, B, C를 이렇게 줘요. 이래 놓고서 이제 1번에서 물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주고 1번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결합법칙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B랑 C를 묶어가지고 먼저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는 오히려 A랑 B를 갖다가 먼저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플러스 하고 이제 B 마이너스 C를 먼저 계산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진 않아요. 되긴 되는데 별로인 거야. 그지? 왜냐면은 A 더하기 B를 하잖아. 그럼 봐봐. 이게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3x 동류항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C는 어떻게 돼요? C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계산만 잘 하면 되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이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에 세제곱이 있네요. 여기가 3차항입니다. 그죠? 이걸 먼저 쓰게 될 거야. 마이너스 2x 세제곱 쓰게 될 거고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 2차항이에요. 플러스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x랑 둘 다 1차항이에요. 더해서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해서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꼭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걸 보면 여기가 3차. 원래 이제 한글로 3차 쓰는 건데, 근데 숫자로 쓰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2차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차. 여기가 상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을 전부 다 구분을 해 놓으면은 내림차순으로 갔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단항식의 곱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요런 거 주의해 주세요. 단항식의 곱셈이라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수법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나눗셈인 경우에는 어땠어요?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나눗셈인 경우에는 지수끼리 빼죠. 그죠? 근데 이거 빼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다 보니까 지수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를 떼주면 되는데 떼주고 역수 취급을 해주면 된다. 알았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여기 들어있는 요 차수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를 한다면서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면은 거꾸로 곱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 0인 상태에서 거꾸로 곱한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요 차수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1이죠. 맞죠? 요건 1이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거꾸로 곱한다. 즉, 3번 거꾸로 곱하니까 3번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 나누기, 요 상태에서 나눌 거예요. A를 나누고, A를 나누고, A를 나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A 세제곱, 그래서, 그지? 나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모로 갔다는 거죠, 얘가. 알았어? 그래서 음수 지수가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이유는요. A의 0승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거 나중에 대수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항식의 곱셈이다 라고 하는데 분배법칙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뭘 볼 거냐면요. 19페이지에 5번은 너무 쉬운데 6번 보자. 5번은 좀 못 풀면 쪽팔리죠. 자, A 플러스 2B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떠한 꼼수도 쓰지 말고 성실하게 분배 법칙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A라는 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다른 괄호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이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어서 곱해질 거예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개의 항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2b도 마찬가지.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세 개의 항이 나와서 그럼 총 몇 개의 항이 나와야 돼? 6개의 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6개의 항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동류항 정리를 하고 동류항 정리를 했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그치? 그래서 요 이후에는 동류항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6개 항 대상으로 동류항 계산을 하게 되겠고 정리가 되면은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이거를 굳이 이걸로 내림차순 정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자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A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A 마이너스 AB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은 플러스 2A 제곱 B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AB 제곱 마지막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으니까 하나 남았어요. 마이너스 2B 세제곱. 자, 동류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세제곱이고요. 동류항이 요렇게가 동류항입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B랑요 문자 종류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문자 종류라기보단 이번엔 뭐예요? 문자 조합이 똑같은 거죠. 왜냐면 문자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그지? 응. 그 다음에 요렇게가 또 동류항이죠. 문자 조합이 똑같아요. A 하나, B 2개 곱해진 문자 조합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해보면은 자, A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서 갈 건데 A 기준으로 문자 A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A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B는 상수처럼 쓸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상수처럼 쓰면서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알파벳 순으로 쓸 거예요. 요렇게 이제 문자가 조합이 되어서 곱해진 경우 있죠? 알파벳 순으로 쓸 거야. 그럼 이 순서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A가 3개 들어있는 A에 대한 3차항이고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3차항이죠. A제곱 B라 그러면 이거 3차항인 거 알죠? A, B니까 문자가 3개 곱해졌으니까 3차항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A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차항으로 취급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2개 더, 2차항이 없네요. 0이 돼서 사라져버리네.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항이죠. A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1차항입니다. 얘네들은 사라지진 않고 이렇게 존재하다. 여기, 이렇게 된다. 그죠? 존재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1차. 그러면 A에 대해서 상수항은 어디 있어요? 요게 마이너스 2B 세제곱이 상수항이죠. 재민아, 그지? 여기 차수로 치면 0차고 상수입니다. 그죠?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내림차순이 아니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입니다. 이 항들의 그냥 차수를 따지게 되면 얘도 3차항이고 이것도 3차항이고 얘도 3차항이고 3차항, 3차항, 3차항 모든 항이 다 3차항이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지금은 A에 대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B는 상수 취급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차수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곱해진다고 해서. 그지? 알았어? 요거 나중에 한 등식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라는 대목이었어요. 알았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둬라. 분명히 쓴다 그랬어, 이거. 그지?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볼 만한 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자, 넘어가서 곱셈 공식으로 갈 건데. 진도가 조금 빠른가요? 이게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일부는 중학교 내용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내용이 있는 거랑 별개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크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속도로 진도를 나가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곱셈 공식도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곱셈 공식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전에 배운 건데, 근데 이제 예전에 배운 거에서 조금 추가해서 보는 거야. 알았어? 응. 곱셈 공식이고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요 3개. 아니다. 이 5개 전부 다 익숙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쭉 적을게. 근데 자, 이렇게 합쳐서 적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쳐서 적어도 되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 지금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일 때는 요 위에 있는 플러스를 쓰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로 공식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를 복호 동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서 복호 동순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알았죠? 복호 동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합차식. 헷갈리면 안 되죠.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합과 차의 곱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연상을 시켜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야, 사실 근데 4번이랑 5번도 같은 공식 아니에요? 5번에서 A랑 C가 1이면은 4번 공식이잖아. 그럼 그것도 하나만 쓰면 되죠. 굳이 2개 다 볼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1차식 2개가 있는데 개수랑 상수항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었대요. A, B, C, D는 왜 이렇게 놓은 거예요? A, B, C, D에 어떤 개수와 상수항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임의의 개수와 상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라는 1차항을 준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일 차수가 높은 항이랑 상수항만 잘 유추해내면 됩니다. 자, 제일 차수가 높은 거 ACX 제곱이에요. 그죠? 다음에 차수가 제일 낮은 거 플러스 BD죠.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먼저 써주는데 간격을 좀 둔 거죠. 왜 그래? 1차항을 써야 되니까. 그지? 자, 1차항은요. 어떤 거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초딩 때 비례식 배우면은 안에 거 곱한 거랑 바깥에 거 곱한 거 같다고 하잖아. 그 느낌이랑 비슷할 거라고. 안에 거 곱한 거랑 바깥에 거 곱한 게 같다가 아니고 이번엔 어떻게 해주면 돼? 그거 2개 더하면 돼요. 알았죠? 자, 안에 거 곱하면은 BC가 되고요. 다음에 바깥에 거 곱하면은 플러스 AD가 되는 거야. 안쪽 더하기 바깥쪽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요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서 전개하면 돼. 그러면 이게 손에 익으면서 잘 풀릴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음수가 오는 경우에 가끔씩 음수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빼고들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부호를 꼭 판단을 해주세요. 요런 게 이제 마이너스일 때 부호 생각해서 부호까지 다 포함해서 곱셈식에 넣어 달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뭐 헷갈릴 것 같으면 가령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2x-3과 그 좀 복잡한 숫자로다가 이제 7x-13 뭐 이런 거를 한다 치자. 플러스 13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자, 앞에 거 먼저 계산해. 14x 제곱 이렇게 하고요. 뒤에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x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않니? 그치? 자, 안에 거 곱했다. 마이너스 21. 바깥에 거 곱하면 플러스 26 이렇게 해서 1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9 이렇게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곱셈 공식 2라고 돼 있는 대목이 있어요. 23페이지 가면은 곱셈 공식 2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야? 연필 떨어졌어? 곱셈 공식 2가 아니에요. 곱셈 공식 2가 아니고 곱셈 공식 6 새로 배우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인데 괄호 안에 항이 3개인 거야. 다행히도 4개인 건 배우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6번인데요. 6번 공식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분명히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어떤 식을 이렇게 두 번 곱해놔서 제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 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항이 3개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 느낌을 잘 보세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증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전개를 막 열심히 해보시면 항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거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뭘 했어요? 각 항을 제곱했다. 맞아? 그 다음에 2배 해줄 건데요. 요거 2개 곱한 거. 다음에 이거 2개 곱한 거. EBC. 다음에 요렇게 2개 곱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항이 3개인데 2개씩 묶어서 곱한 거야. 그지? 3개 있으니까 2개씩 묶어서 곱하면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 이렇게 3가지 조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2개씩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한다. 알았어? 자, 이게 뭐라고요? 3개 있는데 2개씩 곱한 거야. 1, 2번, 2, 3번, 1, 3번 이렇게 곱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연습을 들어가 보자. 자, 이런 숫자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면 돼. 자, 앞에 거를 제곱했어요. 4x제곱, 중간 거를 제곱했습니다. 플러스 9y제곱, 다음에 끝에 거를 제곱했어요. 플러스 49. 이렇게 한 다음에 자, 2를 하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자, 둘이 곱했어요.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되고, 자, 둘이 곱했다. 마이너스 21y. 자, 둘이 곱했다. 플러스 14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조르륵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알았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숫자가 복잡하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세제곱 공식이다. 이것도 복호동순으로 좀 쓸까? 아니다. 이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분리해서 쓸게요. 자, 이거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b만 마이너스 b로 바꾸면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 b로 바꿀 거죠? 그러면 a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b로 바꿔도 별로 영향이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플러스가 않고 얘는 완전 영향이 있죠? 그죠?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얘들아 이것도 외우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을 먼저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세제곱이랑 이거 세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쓰겠죠? 자, 봐봐. 3ab 둘이 곱했어요. 3하고 ab야.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다음에 3ab 한 다음에 여기에 a 플러스 b가 오는 거야. 여기랑 똑같은 식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b가 마이너스 b로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ab가 오면 되고, 여기는 이거랑 똑같이 쓰면 돼. 그래서 이거를 복호동순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잠깐만, 이거는 반대 공식이구나.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세제곱 하고서 요거 똑같이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복호동순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으면 요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외워야 돼요. 알았죠?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인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지.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적을 건 없어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자, 예시를 하나 봅시다. x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걸 세제곱합니다. x의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y도 세제곱 해줘요.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아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알았죠?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정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세제곱 했죠? 그 다음에 자, 3배 합니다. 3배하고 둘이 곱할 거예요. 3배하고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게 그대로 오면 돼요. 자, 이러면은 굳이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분리해서 열 필요 없어요. 그죠? 요 느낌으로 잘 가면 되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8y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 플러스 12xy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정리할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그지? 자, 그러면 x세제곱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그렇지. 왜 6x제곱 y가 옵니까? x가 두 개든 2차 항이니까. 그지? 다음에 그럼 얘가 1차 항이겠네. x가 한 개 들었으니까. 그지? 합품할 때가 아니에요. 플러스 12xy 제곱이고 마이너스 8y 세제곱은 뭐가 안 들었어요? x가 안 들었으니까 상수항으로 취급받는 거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 그지? 그래서 곱셈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알았어? 응. 그 다음에 요게 끝인 줄 알았죠? 곱셈 공식 U가 또 있어요. 곱셈 공식 U2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 요런 게 있어요. 요런 느낌. 이것도 세제곱 공식인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자, 이랬을 때 이거 약간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외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식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어려워요. 열받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열받게 생겼으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요거를 시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느낌인 건데 얘는 포인트를 또 알려줄게. 어떻게 배웠는지. 하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지? 이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보통 많이들 해요. 보통 이렇게 반대로 외웁니다.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된다를 많이 활용해요. 물론 이제 전개하는 것도 좀 있지만은 보통 인수분해 하는 걸 많이 활용한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인수분해를 이렇게들 많이 해요. 알았어? 자,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제곱 똑같이 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이 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부호가 반대라는 것만 잘 생각해줘. 부호가 반대야 이번에는. 그 점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 요 AB 앞에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AB 앞에 플러스야. 알았어? 요게 포인트예요. 요 공식은 이게 포인트야. 알았어? 그래서 세제곱 공식 중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고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고. 알았어? 요게 많이들 헷갈립니다. 요 공식이랑 이 공식이랑 뭔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서 외워도 얘는 괄호를 씌우고 세제곱 했을 때 전개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오히려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 거에 가깝다. 알았어? 이렇게 반대로가 적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인수분해. 부러져 있는 걸 묶는 거에 가까워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제곱 공식이죠. 똑같은 세제곱 공식인데, 이번에는 항이 3개인 경우, 문자가 3개인 세제곱 공식인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보고 적어야 돼. 알았어? 이렇게 안 보고 적어야 돼요. 방금 선생님 봤죠? 안 보고 적었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세제곱, 마이너스 문자 3개 다 곱한 거, 마이너스 3abc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자, 이게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르게 생겼죠? 요거랑 비슷한 게 온다라고 생각만 하고 이렇게 외워야 돼. 알았지? 요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요걸 변형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거고 어떤 거냐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좀 합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둘이 곱하면 합차처럼 생겼잖아요.
맞지? 그런데 합차처럼 생기면 여기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엿을 먹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지? 맞죠? 여기가 뭔가 마이너스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머리 좀만 굴리면은 생각이 바로 날 수도 있어요. 봐라. 결국에는 이게 합차 공식으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랑 자, 요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요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합차식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지?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뭘 한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플러스 2a제곱 b제곱이 생겨버려. 이거랑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유는 알면 좋아요, 이거. 얘네들은 좀 무지성으로 외우는 건데, 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합차처럼 생겼지만 플러스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알았죠? 항상 생각할 순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 보고 치우는 거야, 이거. 알았어? 나머지는 이제 암기하는 거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1창 2개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엔 1창 3개 곱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 자, 이렇게 곱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네 분배 법칙 할 거지? 그지? 분배 법칙 하는데, 분배 법칙 하면, 여기에서 이거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거 곱한 다음에 얘를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곱할 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항, 여기 있는 두 개의 항 중에서 한 개를 뽑아가지고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총 몇 개의 항이 나와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2의 세제곱해서 8개의 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x 곱하면은 x 세제곱이 나올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차수별로 갈 거예요. x가 2개 곱해진 거는 어떤 항이 나오나를 보겠습니다. x가 2개 곱해지면 x제곱 c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다음에 x제곱 a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x제곱 b 이렇게 곱할 수도 있죠. 맞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이 들어간 항은 a 곱한 경우, b 곱한 경우, c 곱한 경우를 더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 곱해지려면은 여기에서 b랑 c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아닌 것들 2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bc, 다음에 xab, 다음에 xac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2개씩 곱한 게 옵니다. 여기는. 그지? 맨 마지막엔 상수항이니까 요렇게 숫자 3개만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항의 개수도 한번 세보자. 자, 한 개, 여기 2개, 다음에 여기 3개. 하나, 셋, 하나 해가지고 8개의 항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의 항이 나온다 그랬었잖아. 그치? 자, 여기 하나, 여기 항 하나, 여기 3개, 여기 3개 해가지고 8개의 항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형태로 외우는 게 아니고 또 요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x-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자, 이런 거를 전개하고 싶었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쉬워요. 자,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온다는 거야? 얘네들 더한 거.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4랑 더한 게 옵니다. 이렇게. 더한 게 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돼? 2개씩 곱한 거. 마이너스 2랑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플러스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자,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그 밑에 나오는 거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 A랑 플러스 B랑 플러스 C 대신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 들어간 거잖아. 그치? 방금 음수되는 거 봤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없죠? 밑에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아주 괜찮은 3차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게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뒤에 가면은 3차 방정식 해석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니까 알아두셔라.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갈게.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 볼게요. 이것까지만 볼게. 요거랑 뒤에 이제 변형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가, 이후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자. 자, 벌써 공통 부분 하니까 치환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치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이런 문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푸는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공통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나.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맨 앞에 1번이에요. 이거 1번이고 x 플러스 y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합니다. a로 치환해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은 t 플러스 1이랑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주는 건데 t 대신에 x 플러스 y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하면은 자, 이거를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제곱 이렇게 하고 x가 얘는 요렇게 x 하나씩 든 거네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렇게 쓰면 되긴 한데 2xy 마이너스 x 쓰면 되는데요. 그죠? 보통 이런 거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를 x로 묶어요. 이렇게 2y-1 해가지고 이제 x의 개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끔 해주는데 지금은 전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고 다만 2xy가 y가 하나 더 들었으니까 그래도 차수가 좀 높잖아. 그지? x에 대해서는 동일한 차수지만 차수가 좀 높죠. 실제로는. 그지? 그래서 얘를 앞에 써주는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뭐가 와야 돼? 이제는 상수항밖에 없네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는데 얘도 이 순서대로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얘네들도 x에 대해서 어차피 다 상수항들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실제 차수로 봤을 땐 얘가 제일 높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준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겠지만은 뭔가 이런 식으로 개수를 묶어서 봤을 때 그 안에서 또 내림차순이 성립이 되면은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식 정리할 때 깔끔하고요. 나중에 이제 항등식 다룰 때는 꼭 이렇게 묶어서 쓰는 버릇을 들이도록 합시다. x의 개수가 2y-1인 거를 잘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해가지고, 그지? 곱셈 공식은 묶어져 있는 걸 전개하는데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주어지면은 곱셈 공식을 이리저리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얘기 하는 거죠. 28페이지 같은 경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서 뭘 주고 있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거는 a 플러스 b 주고, 그 다음에 ab 주고, 그런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ab 해준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주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a제곱이랑 b제곱만 남기는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36 마이너스 6 해서 30 이렇게, 그지? 되게 쉽습니다. 그지? 이거 좀 어려울 만한 게 어려울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어려울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어려울 만한 게 없고
세제곱이 나오는 거는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그걸 좀 볼까요? 세제곱이 나오는 경우 어디 보면 되냐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죠?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문제 하나씩만 볼게. 30번 보면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26이고 a 플러스 b가 2다라고 해. 이게 새로 나온 곱셈 공식이니까 좀 생소하니까 이거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제곱 공식은 사실 두 개 쓸 수 있어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은 자, 이거 세제곱을 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돼? 이거 뒤에 이렇게 붙어야지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로 넘겨서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싹 지우고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다. 그래서 넣고서 구해주면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2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럼 내가 구하는 건 ab 값이니까 이거 변형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말고는 또 어떻게 푸냐면은 공식이 두 개 있었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었다. a 플러스 b랑 a제곱, 여기가 부호가 다르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ab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 그랬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건 좀 단점이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따로 구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한 거라며. 그지? 자, 그러면 요걸 좀 변형을 해줄 거예요. a 플러스 b 하고서 자, 지금 얘랑 얘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마이너스 2ab랑 마이너스 ab랑 계산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ab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요거 있고 다음에 여기는 26이다 라고 하고서 이제 ab 값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 두 개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들어가는 공식 두 개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 밑에 거 똑같네? 밑에 거는 중간에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는 거지. 네, 잠깐 쉬었다가 하죠. 열두 번째인데 곱셈 공식 변형을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 꼴을 포함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부분이 x랑 x분의 1인 바람에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상수가 되죠. 그죠? 그런 특징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위에 있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어서 보는 걸로 합시다.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넘어갈 거고요. 32페이지부터 볼 건데 역시나 세제곱 있는 거부터 보는데 안 나와 있나? 있다. 13, 14, 15. 요거 얘기하고 있고 13번부터 봅시다. 일단은 13, 15번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라고 줬어요. 그죠? 이거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낼 수 있겠다. 그지? 어떻게 해요? x로 나눠서요. x로 나눠서 이렇게. 그러면 x랑 x 플러스 1을 놔두고 마이너스 5만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준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거 자체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14번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묻고 있다.
자, 이거 묻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는 사실 이거 제곱한 거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죠. 끝났죠. 여기다가 넣고서 25 빼기 2니까 23이죠. 이런 거고. 이거는 중등과정까지 있었던 거고. 그지? 고등과정에서는 세제곱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인 건데 여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3ab 하고 a 플러스 b 곱하는 거 요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거를 일로 그대로 가져와서요. 마이너스 3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a, b가 오는 부분 x 곱하기 x분의 1인데 굳이 안 쓰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넣고 계산하면 되죠. 5니까 125에 마이너스 얘가 5니까 15네. 이렇게 되네.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알았죠? 세제곱인 경우도 가능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변형하는 경우 세 번째인데, 요게 중요하다. 14, 15번에 나오는 그거 있죠?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좀 지우고 하자. 14, 15번 보세요. 그 앞에서 나왔던 거랑 다른 거에 나오고 있죠? 다른 거는 별로 볼 게 없는데, 14, 15번. 자, 이건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곱셈 공식 중에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거. 맞죠?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요거는 2분의 1 하고서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 이렇게 외우는데 근데 잘 안 외워집니다. 처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자, 이게 0이 되는 경우로 가끔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0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봐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그게 이제 0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0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제곱이 되는 숫자 3개를 더했는데 0이 나오는 경우를 묻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 각각이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제곱인 수 3개를 더했대요. 이게 제곱인 애들. 뭔가 제곱인 애들을 3개를 이렇게 더했는데 이제 0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얘네들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많이 응용하냐면은 삼각형의 변 길이 ABC 이렇게 해놓고서 있잖아. 이게 0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그럼 어떤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많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문제 중에는 그런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응용이 되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호만 바꾸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요거도 짚고 넘어갈게요. 뒤에 보니까 응용이 나오네.
여기가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라. 마이너스 AB에서 플러스 AB 되려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보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B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지? A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빼버리면 A 플러스 B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공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지? 그냥 봤을 때 아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는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오는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되더라. 그지?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 공식만 다 외우고 있으면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넘어갈 거고요. 외울 게 많죠. 그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울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원래 이 단원이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뭔가 이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머리를 써서 푼다기보다는 외울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게 좀 힘이 들지. 그지? 그다음에 14번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보는데요. 좀 복잡한 거를 풀어야지 의미가 있잖아. 근데 복잡한 게 별로 없는데 5번 문제 볼게요.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푸는데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런 거 나눗셈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는 거잖아. 자, 요 안에 항이 이렇게 3개의 항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나눗셈 하는데 그냥 하나씩 나눗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나눗셈하고 나눗셈하고 나눗셈 하래. 그지? 자,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나눗셈해서 어떻게 되는 4 이렇게 되고 A, B, C 나누면 A제곱 B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나눗셈 하면 플러스 2에 A 없어지고 B 없어지고 C 없어지고 끝.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A, B, C 나누면 B만 하나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야.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로 봐버렸어. 여기를. 이렇게 봐야지 맞죠? 그죠? 내가 이 나눗셈인데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나눗셈이죠. 여기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 게 맞지? 됐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4A제곱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인데, 둘 다 상수항이지만, 이왕이면 내림차순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지? 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복잡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만 있잖아. 그지? 사실 이제 아까 방금 전까지 한 얘기는 암기랑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하던 내용에서 연장선의 내용을 하던 것이고, 요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나눗셈 할 때 이렇게 하셔라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갖다가 나눗셈을 할 거예요. x 플러스 1로 나눌 것이다. 그지? 지금까지 곱셈 하는 법만 배웠지 나눗셈 하는 건 안 배웠잖아. 그지? 이제 알면 됩니다.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x 세제곱이죠? 그죠? 그 일반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부터 없애잖아요. 그죠? 얘는 높은 차수부터 없애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x 플러스 1이 x 세제곱이란 항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이란 숫자를 문자를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 이해돼요? 요렇게 두 개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빼는 거야. 빼면 어떻게 돼? 남잖아요.
그 마치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높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번엔 높은 차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빼면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x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적절한 식을 곱할 건데 2x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2x 곱하기 x 플러스 1 하면 2x 제곱 플러스 x가 된단 말이죠. 그죠? 이걸 이렇게 또 빼요. 근데 계속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줘요. 그럼 빼면은 2x 제곱이 없어지면서 이번엔 1차항만 남아요. x 플러스 5 이렇게 남게 된다. 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있는 x를 없애야 되니까 이번에는 1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면 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4가 남게 된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눗셈이 불가합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 높은 차수를 계속 없애주고 있는 거고 일반 나눗셈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를 없애주고 있는 거잖아. 자, 나눗셈이 더 이상 불가한 기준은 이겁니다. 봐라. x 플러스 1이고 차수가 x 플러스 1보다 낮아졌죠?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머지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는 무조건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마치 숫자 나눗셈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그걸 차수로 따지는 거예요. 알았지? 만약 여기를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가 적어도 뭘로 나와야 돼? 1차식 이하로 나와야 돼요. 알았죠? 2x 제곱 더하기 x 하면 2x 하면 어디요?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밑에 x 플러스 그냥 2x 곱한 x는 모르겠어. 아, 이게 2x라고요? 아, 그러네. 미안하다. 그러면은 우이 나도 못 봤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머지가 나오죠. 아무튼 간에 차수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미안하다. 이제 실수인지 몰랐어요. 그러고 하나만 더 해보자. 2차식이 나오는 경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8번 보자. 세제곱 자, 이걸 볼 건데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x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 x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뺄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번에는 3x 제곱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3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뺄셈을 해줘요.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치?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랑 조금 연결을 지어 볼 건데,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우리 검산식 아시죠? 검산식, 초딩 때 검산식 하잖아. 그지? 그 검산식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는 수를 갖다가 곱셈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누는 수랑 몫이랑 이렇게 곱하고 거기다가 나머지를 더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갖다가 그렇게 쓸 거예요. 알았죠? 자, 나누어지는 다항식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나누는 다항식은 x 플러스 1이고 몫은 x제곱 플러스 2x고 나머지는 5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둘이 곱했고 나머지를 더했죠. 그지? 자, 이렇게 쓰는 게 뒤에 내용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뭘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초딩 때 검산식이랑 똑같아요. 검산식이랑 동일한 거예요. 알았죠?
검산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보자.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나누는 식이었고요. 자, 그거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5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나누는 다항식이고 여기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산식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요게 그 뒤에 나머지 정리할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검산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나눗셈을 한 뒤에. 알았지? 나눗셈을 한 뒤에 검산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 달락 끝났습니다. 단원 마무리 나왔죠? 그죠? 한 방에 다 숙제로 되면은 너네는 뭐 힘들어 죽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시간을 좀 두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니 뭐 진도를 다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대한 빨리 빼서 좀 한 바퀴 돌면 좋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솔직히 조금 무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에 내용이 그래도 좀 쉬운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쭉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또 모르는 거는 여러 번 얘기를 할 거 헷갈릴 것 같은 거는 오늘 얘기했어도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정리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항등식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두 번 들으면 기억에 잘 남으니까. 그치?